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학의 그 가치를 찾으면서 그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매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매개를 제주학진흥원으로 삼아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그 위상이 혹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국가주의 속에 놓여 있었죠. 앞에 그 오전에 그 기조강연하신 그 안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특징을 그 국가주의, 중앙집권주의라고 했는데, 역시 그 국가 획일주의의 그 물결은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되게 도도했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국가주의, 획일주의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미래 가치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그 앞에 오전에 발표하신 그 안 원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한국 문화의 존립 기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의 파고가 전 세계를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세계 속에 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 문화를 세계 속에 현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그걸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한류의 성공은 제주 문화의 세계화에도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뭐가 있을까?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필적하는 제주의 신화를 들 수 있겠고, 여기에 강술이라거나 세계 자연유산 이런 등등을 이제 들었지만은요, 그보다 더 많은 가치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오전에 그 안 원장님이 발표하면서 지방화의 시작, 출발은 읍지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주는 의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유일한 의리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리가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그런 이미 분권화의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는 곳이죠. 이런 측면도 우리들의 중요한 강점으로 키워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기 점검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화주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문화주체의 고민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인력 양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과 함께 제주 정체성이 더욱 명료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학진흥원의 방향도 역시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그 과정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제주학을 연구하는 본산지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을 아끼고 인력을 키워가는 과정, 이게 이 정체성 수립에서 가장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국가의 문화 혹은 한 지역의 문화는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가 세계 문화로 이동하는 쌍방향의 과정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계 문화가 더욱 활력을 지니게 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학에 관련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에 와 있고, 제주학진흥원은 바로 그러한 본산지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학진흥원에 연구 용역이 있었고 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추진 목적, 추진 방법,
설립 배경 및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저대로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추진 목적으로 삼았지만 저는 제주 정체성 찾기가 실질적인 추진 목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진 방법, 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행안부의 승인도 얻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주 도민의 자주성이 작동이 돼야 된다. 왜 이걸 해야지? 왜 제주학을 해? 그게 돈이 돼? 뭐 이런 회의를 없애고 스스로 나서서 제주학의 관심도를 높여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설립 배경의 필요성, 뭐 그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탐나천년, 제주천년의 역사를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와이즈 포스트의 최종 보고의 이제 이 추진 근거를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2020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요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행안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공기업 지원과하고 공기업 정책과가 있는데요. 둘의 이 업무가요 중첩이 돼 있어요. 공공기관 관련 법령 기준을 담당하는 게 공기업 지원과인데요. 공기업 정책과도 신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법령을 또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박찬식 그 전 센터장이 계실 때에 재작년에 이게 행안부에 올라갔는데 이 공기업 지원과하고 공기업 정책과가 서로 공 떠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지연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해 행안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찬식 센터장이 한 달만 더 노력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 문제가 큽니다. 아무튼 이 행안부가 이제 제주도를 해주면 다른 지역의 뭐 충청학진흥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고민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주학은 특별하다 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그 산을 넘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 공기업 지원과와 공기업 정책과 중에 어느 과를 탁탁해서 해서 우리가 좀 몰두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좀 궁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해 다른 가야문화권이나 백제문화권들은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제주도는 아직 이 조례 정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시고요. 언론 등의 이것의 중요성을 자꾸 발언을 하셔야 제주도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련된 제반 기반을 좀 마련해주고 예산도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역사문화권 정비 속에는요 연구재단의 설립이 있는데요. 둘 수 있다 뭐 이랬지만 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제주학진흥원이 끌어안으면서 산하에 이 역사문화권 정비 이 재단을 둔다면 상당한 예산의 수용 효과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이즈 포스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 측면부터 여러 가지 그 당위성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역시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제주도가 중요시해왔던 컬처 테크놀로지를 좀 강조하고요. 관광산업 쪽에서는 제주형 브랜드 공연, 뭐 중국의 인상 시리즈와 같은 이런 공연을 통해 제주적 문화의 확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관광 수입 이런 것이 지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와이즈 포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대학과 연계해서 제주학 대학원을 세우는 이러한 인재 양성의 그 기본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적 소멸 언어 제주어에 대한 통합 관리, 이것은 제주인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책무라는 생각을 갖고 더욱 무겁게
제주 사람들이 제주어의 보존을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역학에 대해 이제 뭐 지방이 이제 소외되고 이러다가 지방이 이제 사실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들도 이제 창립이 되는데요. 제주는 일찍부터 연구소나 학회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학회와 탐나문화연구소의 설립 연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와이즈 포스트는 이제 동아시아의 지역학에 대한 이제 재반 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본이 학술적 행정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은요 아이누나 오키나와 이런 그 독자적인 그 문화를요 중시하지 않습니다. 파괴하고 획일화 정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단일 문화 정책, 단일 민족 정책이란 거는요 아주 치를 떨 정도고요. 대한민국이 그걸 자꾸 나쁘게 배워갑니다. 하여튼 못된 거는 먼저 배우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도요. 상해학, 남경학 등 40, 50개 지역학이 있어서 활성화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장 위구르나 티벳을 압살하고요. 몇십만 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요. 일본이나 중국은요. 지역학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오키나와 어떤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류쿠 대학의 까미야 교수한테 몇 가지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답은요, 까미야가 대답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오키나와 아이덴티티, 그런 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소 있느냐? 직접 그 현과 관련된 연구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덴티티 연구하는 분야는 사회학, 문학, 역사학, 포스트 콜로니얼 인류학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이 있느냐? 이랬더니 있답니다.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RBC 방언 뉴스가 있는데요. 하루에 5분 하는 방송입니다. 1시부터 1시 5분까지. 현격하게 적적이죠. 그 다음에 NHK가 하는 두 번째 방송이 있습니다. 우치나대 아소보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금요일 5분만 하고요. 월화수에 이제 재방송을 하는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연구소, 정치대학에 이제 오키나와 연구소가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즉 그 류쿠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연구소와 코옥하지 않는답니다. 제각각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집된 연구, 오키나와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호카마 슈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대학 교수로 있다가 충승학 연구소를 설립했지만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하후유에서 호카마 슈젠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학이 성립되었고 오키나와 주민도 관심이 있고 현산본은 뭐냐면요, 오키나와 현에서 만들어진 책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오키나와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우치난취 대회, 그 다음에 시마 구투바 보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활성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언제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향토 교육, 종합적 학습의 시간, 우리 제주도로 말하면은 뭐 특별 활동 시간 정도의 오키나와어를 가르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13년, 14년에 걸쳐서 교육청이 초등학교 애들을 위해서 시마구투바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2014년에는 고등학생을 위해서 고향의 말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했지만은 별로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현실은 우리의 표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일즈 쪽을 좀 살펴봤습니다. 웨일즈는 이제 1400년경에 이제 잉글랜드에 늦게 합병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자치권을 이양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일즈어 방송에 대해서 상당한 그 장벽에 부딪히게 됐고요. 2011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영어 웨일즈어 이중 방송이 이루어지고요. 영어로 방송될 때는 웨일즈어 자막이 나갈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웨일즈어가 그 웨일즈 사람들의 피부에 닿을 정도로 많이 방송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웨일즈 수도는 카디프인데요. 이 카디프의 성 모습입니다. 이게 BC 1세기에 로마가 점령했을 때 이제 성입니다. 이제 로마가 점령했다가 그 이후 6세기 즈음부터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이제 들어오면서 웨일즈가 이제 거의 식민지적 상황을 많이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얘네는요, 킴루라고 하는 웨일즈어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언어는 켈트어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만어와는 아주 다른 언어고요. 100만 웨일즈어 사용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웨일즈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한 5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교육을 통해 문화 정체성 독립국가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이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언어 정책을 이제 부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웨일시 스피커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웨일시 이 스피커가 100만으로 늘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 많아지기 위한 노력들을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올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만들어졌고요. 웨일시어를 필수 코스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요. 이제 그 웨일시어 교육의 그 대상은요, 역시 유치원과 초등학생입니다. 그래갖고 유치원과 초등학생 언어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에 아주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교육이 나서야 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그 독립 찬성은요, 2014년까지 12%였다가요, 이 브렉시트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 24%로 늘어난 정도입니다. 아직도 독립의 의지는 미진한 상황인 셈이죠. 그러나 하여튼 이중 언어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바는 되게 많아서 웨일즈어의 100만 스피커를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중 언어로 간판이 이루어져 있는 웨일즈 시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웨일시 케이크입니다. 웨일즈 빵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쓰여 있죠. 뭐 그 웨일즈어로 쓰여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역시 영어가 그들에게는 아직 친숙한 언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웨일즈는요, 제주도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학의 탄생. 이제 그 근대사를 보면은요, 제1세계의 횡포로 근대가 시작되었죠. 뭐 서구적 근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양상이었죠. 유럽이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해 가는 과정이 근대화였고, 그들의 근대성을 다른 데 이식시키는 과정이 근대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식민화의 과정 속에서 숱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현지인들을 노예로 끌어가고 농촌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도시 노동자로 끌어내리고 온갖 불화와 온갖 불행의 씨앗은 바로 이 서구적 근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2세계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횡포 또한 어마어마했죠. 제3세계가 그 1세계 혹은 2세계로부터 독립해방 투쟁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1세계의 말석에서, 즉 유럽을 배우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서구를 모방하고 수입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근대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2세계의 신참자,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공경과 실패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제1세계의 말석에 있다가 제3세계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면서 민족 문화의 역량을 키워나갔죠. 그러나 이 제3세계의 아래에, 즉 민족 혹은 국가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 소수민족이라거나 일부 지역 혹은 지방이 억눌림을 당하고 어떤 그 국가주의, 획일주의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희생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세계 국가의 민족관 혹은 국가관에 의해 억압받았던 소수민족 혹은 일부 지역, 이런 것들이 제4세계인 셈이고요. 이 제4세계의 발견이 있고 제주는 바로 그런 제4세계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4세계의 발견, 제주는요 이제 어떤 대륙문화가 아니라 태평양 문화를 생각하면서 환태평양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중국, 영파, 대만, 오키나와, 일본, 나가사키 등 해양 네트워크의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몽골 제국이 남긴 말은 뭐 천년 전의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중세 제국의 흔적이 지금 제주 풍경이 되었다. 그리고 하멜 표류와 표도, 이런 큰 세상과의 만남, 이런 최전선의 역할이 제주에 있었다. 구비준 전승의 보고로서 제주의 무한한 가치, 이런 것들이 제4세계의 발견에 제주도의 중심이 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4세계 제주학의 가치는요, 어떤 이 지사학과 원시고대의 보편성 속에서 찾아져야 된다. 즉 긴 역사의 지층 속에 오래된 원시고대적 요소들이 아주 오롯하게 제주에 남아있다. 원시고대의 신화도, 원시고대의 생활 방식도 제주에 오래 남아있다. 중세어와 같은 제주어도 아주 오롯하게 남아있다. 흘러갔던 과거의 역사의 지층이 제주에 오롯하다. 이것들을 발굴함으로써 세계사적 보편성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세계유산이나 자연유산, 그리고 제주 민속, 해양문화, 독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제4세계 제주학의 가치로 키워나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발전 전략 속에서 많은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기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생태평화의 섬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대규모 관광 개발과 파괴,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지금 뭐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은요, 이 탑동 매립도요, 곧 이 토목 건축 자본들이 제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0만 평 규모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탑동 매립이 5만 평이었는데 8배에 해당하는 40만 평 규모의 파괴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들이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공동체가 파괴되어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제주의 어떤 정체성 근간인 따로 또 함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복원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안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의 현장, 국가주의, 입시주의로 지역 언어나 지역 문화를 외면해 왔다. 제주어 왜 안 가르치느냐?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제주 역사 왜 안 가르치느냐?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이런 지경이 60년을 넘게 흘러왔고요. 그래서 이제 탈입시, 탈중앙을 이제 그 선언하며 제주어, 제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고요. 서구적 근대의 획일주의에 너무 빠져 있었다.
제주도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목표는 자본주의의 어떤 꽃이었잖아요. 잘 사는 것. 자본이, 돈이 이즘이 되는 아주 더러운 세상을 살아왔고요. 그러면서 정신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까 하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왔던 거죠. 복원해야죠. 정신을 잘 키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사람다운 삶이다라는 걸 다시 복원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해결책 2입니다. 서구적 근대와 교육의 합작. 이게 뭐냐면요, 전통은 낡은 거야. 전통은 뭔 줄 알아? 근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야 라고 늘 몰가치성을 주장해왔고 그렇게 가르쳐왔단 말입니다. 저 전근대적인 것이란 한마디로 제주의 위대한 굿과 굿 속에 담겨있는 신화들도 매장되고 죽을 위기에 닥쳐 있다는 거죠. 문화유산이 되면 뭐합니까? 이제 무당도 다 사라지고 노래 부르는 현장도 사라지고 다 이제 죽을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근대성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 파탄낸 이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중앙정권의 무관심. 100분의 1로 늘 제주를 바라보면서 역사책에서도 밑도 끝도 없이, 즉 탐나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삼별초에 난 몽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놈의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학계 반성해야 돼요. 정말 제주도에 있는 역사학 교수들, 역사학 선생님들 정말 반성해야 돼요. 국문학은요, 한국문학 통사예요. 탐나국 건국신화가요, 가야국 건국신화 2페이지 반이잖아요. 탐나국 건국신화 3페이지로 돼 있어요. 역사학은요, 그걸 반영을 못한 거예요. 지역학이 이 정도,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이 국가주의가 이렇게 무시하고 묵살하는 정도가 이 정도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학진흥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70년 동안 혹은 700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시당했다. 이제 독립시켜달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안 3, 국가기관 교육부 문체부의 기능. 아까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국에는 이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어서 뒤에서 그런 정신사적인 모든 것을 연구하듯이 제주에는 제주학진흥원이 있어서 정신사적인 연구하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제주 지역 내부의 무관심, 이 자본의 논리, 이 자본의 논리 때문에 정말 제주의 중요한 민속 자산들은 안중에 없게 흘러왔다. 그래서 탈근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 속에서 제주학진흥원이 설립돼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학진흥원으로 가면서 한국학에 대응하는 당당한 제주학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제주학의 역할이 있겠죠. 지역학 확립과 함께 이 자각의 근거는요, 사중주권이라는 거죠. 나는 제주인이면서 한국인이면서 동아시아인이면서 세계인이다. 나는 한국인이면서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제주인이면서 한국인이면서 이렇게 자각의 그 동심원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들을 찾고 자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은 뭐 인문사회 자연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요, 우선은요 인문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천문학,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지문학,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것들까지 미루어 나가서 풍성한 제주학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학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주에 남겨진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소시켜야 되겠죠. 첫째, 역사적 부채 해소. 몽고 침탈 이후 식민지적인 상황, 조선조의 수탈, 4.3의 사륙, 근대화 과정 이후 70년 동안의 지역 파괴, 이 모든 것의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자치분권이라고 하지만은 우선
제주학진흥원을 설립해서 정신사적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분권의 이론적 기반을 제주 스스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제주학진흥원 같은 것들이 할 일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확장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벌어야 되겠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러한 제주 신화를 기반으로 한 위대한 어떤 영화 산업, 뭐 이런 콘텐츠 산업,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성을 살림으로써 역시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들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단계에 나아가도록 제주학진흥원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주학진흥원의 과제는 가난한 제주학을 구제해야 한다. 개인 연구소들, 각 분야의 제주학 관련 법인체 이런 것을 통합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주학진흥원이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돈을 좀 벌어다가 가난한 제주학하는 학자들 좀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향하는 교두보로서 태평양학 연구센터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동남아시아어 특별지구를 만들자.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최남단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려서 동남아시아어들,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어나 인도네시아어, 이게 마이너 이렇게 얘기하죠. 마이너, 베트남어, 뭔가요? 캄보디아어, 타일랜드어 이런 것들을 와서 제주에서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특별 강의 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와서 집을 얻어 살고 알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나 교육을 무상으로 시켜줌으로써 제주가 동남아를 향하는 교두보인 점을 부각시키고 그러한 어떤 그 특성을 제주가 이제 획득하는 과정이죠. 특히 이제 제주도에는 국제교류재단, 해외 동포재단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과 MOU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학진흥원의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명 존중의 정신을 제주의 신화로부터, 제주의 민속으로부터 배워 나가야 한다. 그래서 탈근대 패러다임의 발신처가 되자. 인간과 자연 생명 모두가 존중받는 땅을 만들자. 자연 치유의 섬, 힐링의 섬을 만들고 인문의 가치를 창조하는 섬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죠. 사람은 다른 생명체를 마음대로 죽이고 자연을 얼마든지 정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근대인들의 편견을 시정하고 우주 안의 모든 것이 서로 대등한 화합을 일으켜야 마땅하다 라고 하는 정신이 제주 신화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신화를 통해 우리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의 대등한 화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신처가 되고 이 코로나와 같은 이상한 환경을 파괴해서 얻게 된 나쁜 어떤 곤란한 지경 이런 것들을 벗어나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제주도 모든 그 도민들의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결집이 돼서 제주학진흥원이 순탄하게 설립되기를 기원하며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